네, 반갑습니다. 소리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네, 소리 어떠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리 한번 보고. 예, 몇 분 더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내용 지난번에 방송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논의가 있고 또 구체적인 어떤 지상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막 글을 올리고 변호사가 왜 월권을 하느냐, 왜 우리 김사인 대행은 그런 것들을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네. 네, 제가 충분히 그런 오해가 일어나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우리 그 부천 비대위의 우리 또 특보님의 내용도 그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적인 이야기들 정확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상 회장님이 자필로 지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내가 어떤 사건만 맡은 변호사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회장님이 개인 사건에 대해서 해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하고 회장님하고 사건은 1월 달에 이미 다 논의가 돼서 회사의 어떤 운영 프로그램 여기 한번 보시죠. 맞춰서 다 진행된 것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회장님이 이제 자필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1월 23일 날 화요일 날 제가 4번 사항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전 회원들은 이송희 변호사님의 유튜브에 가입해서 회장님의 지침을 받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유튜브에 공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고 또 악의적으로 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4번 사항 그대로 나오죠. 이상은 회장께서 직접 자필로 지시했습니다. 전 회원들 특별히 비대위도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특히나 부천 비대위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3일 날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손 팀장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저 지시사항에는
김상인 우리 대행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손 팀장에게 외국 법인 휴스턴 법인에 소속된 부동산 및 자산, 주식, 금융, 부동산에 대하여 이소희 변호사에게 자문 붓고 처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법인에 대한 부동산, 이번에 여러 문제가 된 삼성동 부동산은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에서 제가 1월 23일 날 저 같은 신탁에 대한 지시사항을 받기 이전에 이미 매각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통장과 매각된 재금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만 이 무렵에 제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저 지시사항을 가지고 손 팀장이 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김상인 대행께서는 또 다른 법률 자문한 결과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주겠다. 아마 변호사들 중에 신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손찬조 우리 손 팀장하고 이와 같은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즉 물론 김상인 대행께서 섭섭하실 수 있지만 제 지시사항에는 손 팀장하고만 얘기하라 해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상인 대행은 경영을 하러 온 분이 아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우리 부천의 비대위에 우리 특보께서 방송을 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하남 땅 거기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보전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손 팀장도 반신반의하면서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악양에 있는 땅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의정부 쪽에 또 이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무렵에 제주도 본사 사옥에 대해서 압류가 되었고, 제주 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또 수사가 된다고 하고 압류가 되면서 보도가 되었고, 그제서야 또 부랴부랴해서 하나씩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주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진행되던 차에 어느 정도 신탁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이제 회생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박수석 단장님 조사받을 때도 제가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왜냐, 이 법인은 해산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지내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산되는 거죠. 휴스템은 해산되면 파산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2천억 정도 적자된 상태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압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일환으로 생각했던 것은 농수산물과 관련된 어떤 농업법인이 꼭 필요할 줄 몰라가지고, 농업법인은 농수축산에 대한 것은 농업법인, 그 외에 많은 매출이 일어났던 것은 그냥 일반 회사로 하는 방안을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2월 5일로 또 지시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휴스텐코리아 회생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2월 5일자입니다. 근데 이때
그 보시면 저 회생 신청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김정문인가 하라.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김대행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회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저게 엄 변호사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리 후 회생 신청을 선처리 후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하도록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일단 선비방, 예? 선비방, 그러니까 후 사실 확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사실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후 비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선 비방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엄 변호사님이 비대위 쪽이 물론 발언권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이 가깝다고 했기 때문에 비용을 받으시려면 그쪽에서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게 되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보시면 신탁을 하라는 것 자체 자산에 대해서 자본받고 처리하라고 이미 회장님이 자필로 지시했다는 것 이걸 절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회생법인과 따라서 신설법인은 이미 회장님이 자필로 지시한 거기 때문에 왜 이성희 변호사가 오바를 하느냐, 오바를 한 것이 아니고 회장님이 지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이에 변수가 들어간 것이 바로 회장님에 대한 그 대륙에서 한 그 보석에 대한 겁니다. 10억을 하면 뭐 석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회장님을 이렇게 그 오해하도록.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한테 뭐라 던져주니까 그걸 잡으신 거죠.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몰라서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준비 과정에서 아마 제가 이런 사건은 회장님께서 우리 김상현 대행도 전체를 믿지 않지 않는가. 왜냐하면 먼저 우리 박수덕 단장을 왜 잘랐느냐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을 때 누군가의 잘못된 보고였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우리 그 박 단장님은 교회 자체를 안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보고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각자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서 회생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그 휴스턴 법인은 일단은 모든 경영진은 일단은 법원에서 채권단위 중심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자산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수익자가 되도록 해서 신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김상현 대행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김상현 대행도 교회 안 되고 절에 다니시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또 악의적인 소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가 기분 나쁘면 전부 다 신천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모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도 신탁에 대한 오해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강제집행 면탈이다 라고 해서 카톡방에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이제 올리면서 서초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사항이 폰지 사기가 된다면 이번 빌딩 매각 관련자들은 횡령, 배임, 강제입행, 면탈이 되는 것이다. 전 추정이죠. 왜냐하면 사기가 되면 아직 사기가 되지 않았고요. 사기를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기가 된다면입니다. 아직 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 고발이 되었고 인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특보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사 단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지금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사기에 적극적인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조사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뭐냐면 왜 횡령, 배임, 강제 면탈이 되는 것입니까? 저거는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주장한 신설법인의 회사 재산을 신탁한다면 저는 아직 신탁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 재산을 수탁을 받았고 수익권자를 채권자 여러분들로 그 팬덤 여러분들을 수익권자로 해서 지분을 수익권자로 n분의1로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설법인에 신탁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동조한다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신탁을 하도록 한 분은 누구냐? 바로 회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설법인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각처 사용처 당연히 이거는 저분한테 알려줄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알려줄 것이고 동인에 의하면 또 저것도 인용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인용할 때 법률 의견서를 내야지 혼자 저렇게 카더라라고 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면 누가 처벌받냐면 회장님과 제가 처벌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신탁된 것도 면탈죄가 될 수 있다고 카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인의 어떤 변호사가 도장을 찍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 저분이 물어본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실관계에서 강제집행 면탈죄로 가는지 밝혀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제집행 면탈죄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그러니까 먼저 채권이 형성돼서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을 은닉해서 숨겨놨는데 판 것이 숨긴 겁니까? 그럼 숨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손괴해서 부서뜨린 거여야 돼요. 세 번째 허위 양도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느 회사에 소유자가 신탁자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수탁자가 제 이름으로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닉이 안 되고 등기 명분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허위 양도라 그러는데 양도를 했을 경우에요. 근데 양도를 한 게 아니에요. 신탁은 양도가 아니에요. 저게 법률적 무지예요. 신탁에 대해서 법률적 무지 개념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뭐냐면 그래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김 대행께서 내가 하남 부동산을 신탁을 받는다 했더니 등기 비용이 취득세가 한 3, 4억 이상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도 아니고 당연히 취득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취득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내에 작은 비용을 하는 거니까 내가 시범을 보여볼게요 했더니 실제로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신탁을 한 것은 여기 보시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된다라고 하는 어느 변호사 저렇게 엉터리
카드라고 하는 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호사가 도장을 찍어서 법률 의견을 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저렇게 해서 엉터리로 카톡방을 돌리고 있어요. 저게 목적이 뭐예요? 이미 신탁은 회장이 1월 달에 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럼 조사해서 고소하세요. 그렇게 하면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출자자는 팬덤은 여러분께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예요. 그 다음에 사기라고 했을 때 회사와 회장님이 거기에 된 분이 공동 사기라면 그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신탁받은 모든 부동산은 휴스텐 법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회사들의 부동산이에요. 즉 삼성 부동산 역시 LSE 인베스트라고 하는 법인이에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팬덤이 바로 저기에 채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휴스텐 법인의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지는 몰라도 그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채권자 중에 일부 금액을 가지고 대의해서 그걸 가지고 면탈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탁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뭐 조금 전이가 됐다고 해서 간도 떼고 심장도 떼고 다 떼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장을 잘라버리고 다 자르고 직원 자르고 단장 자르고 그러면 본사에 누가 남았습니까? 본사에는 엄 변호사와 김상영 대행 두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은 이미 회생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생 채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 회사에 대한 믿음 또 회장의 믿음이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이 사건 전체가 지금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저도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또 제가 설명한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팬덤들 그 다음에 우리 그 플랫폼장들 이런 분들이 추천했고 거기에는 역시 엄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김상영 대행께서 저를 법인의 변호사로 추천해서 제가 법인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이 사건이 만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서초소 사건을 보면 이 만약에 일부라도 기소가 됐을 때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그 이사분들 또 감사님 또 여기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것을 진실하게 믿고 또 수석 트리플 또 플랫폼장 단장 수석 단장님 모두가 본부장님들 열심히 해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여러분 그 어느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급격하게 외부로 나가면서 수익이 자회사에서 매출 수익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돈 잔치를 벌린 거예요. 마치 이게 삼성전자가 초기에 회사가 처음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초기에 투자할 때 돈이 장래에 나올 걸 알고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수익을 먼저 배당을 받아 갔으면 삼성전자는 벌써 사라졌겠죠. 마찬가지로 장래 벌어질 수익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여러분들이 먼저 쓰기 돈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맹점 중에 농수축산 플랫폼이 아니라 무슨 외제차 플랫폼이 된 것인지 이와 같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들이 문제고 중요한 것들은 거기에 자산이
있어야 되고 수익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자산적 가치가 너무 약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한 5천억 이상 이렇게 돈이 나갔지만 그나마 제가 일부 받은 부동산은 한 5,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한 4천억 가량의 채권이 어디가 있고 이걸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설법인은 바로 휴스템의 두 번째 버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일단 주식은 제가 100% 만들어서 일단 신탁을 해서 여러분을 위한 걸 했고 그래서 주주는 여러분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예. 네. 그와 같은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저는 써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예. 네. 하여튼 뭐 김태욱 TV가 무슨 TV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내용을 해서 해가 됐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돈을 법인들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투자된 돈은 어디 갔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과정에 누가 돈을 장난쳐서 가져갔는지 그런 분들을 조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마치 그 월권회계를 뭐 넘어섰다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임시 그래서 신탁과 회생 신청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시를 했고 신설법인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탁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비방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그냥 뭐 고소할 사람들은 벌써 고소하겠죠. 뭐 선동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현재 자산을 일부 어쨌든 한 상태고 만약에 사행이 취소가 되든지 강림 연탈되면 다시 복귀되면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고 나중에 이와 같은 개인적으로 막 주변에 회장님 주변께서 여기저기서 이것 하면 좋다 저것 하면 좋다라고 부동산을 사게 하고 또 법인을 사게 하고 이와 같은 오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설법인 만들어지고 회생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이런 것들을 김상현 대행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전무님하고 김 대행과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손 팀장하고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회장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제가 한 것이고 뒤늦게 회장님께서 누구 말을 엉터리 이상한 보고를 듣고 또 편향된 보고를 듣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마저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김사영 대행께서 누구 추천으로 처음 됐고 또 왜 우리 박재숙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잘라냈는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행께서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뭐 해임됐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과정에 제가 깊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네. 나머지 같은 것도 좀 시간 걸리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부산에 이런 추천 뭐 어쨌든 신뢰가 없어도 우리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책망할 겁니다. 또 회장님께서 이 시점에 이렇게 시더스의 창업자고 회장으로서 정말 월급 받고 한 직원들을 그들을 피의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 왜 조사를 받도록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분들 오늘 만나보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무슨 이사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울고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이 회사는 우리 이상한 회장께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투자하시고 혼자 대부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외부 누군가가 상의는 했겠죠. 그러나 여기 내부에 있는 분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장님도 너무나 듣기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만 듣지 말고 냉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앞으로 조사를 받을 분은 행동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호받아야 되고 또 뭐 비방하는 거야. 비방하는 거 뭐 자기 마음인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23만 중에 수많은 그 가족 딸린 가족들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동시에 여기 가맹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잘라서 n분의 가는 건 천하 쉬운 겁니다. 저도 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좋은 것인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3조 원이 투자된 이것을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아까운 부분도 있고 또 너무나 피해가 확대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단장님들 물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는 일단 있는 대로 가져가야 되고 하여튼 진행되면서 다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좀 이따 해야 되지 벌써 아군끼리 총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도 여기 안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채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채권자. 그래서 이 자산을 회장님이 한 자산이 8천억이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부동산으로 들어온 거는 한 600억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산이 어디 있는지 아마 회장님께서 그것을 일부 가져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바람이 일어나는 이곳에 저는 회장님께 조언을 했고 또 그 회장님께서 이걸 신탁을 하고 손 팀장하고 하라고 해서 나는 한 것뿐이고 저는 손 팀장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몰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인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변호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채권자로 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쉽게 흔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쓰게 된 그 돈 그건 출처는 다시 밝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면 아마 모든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든 간에 뭐 각자 자기 말하는 건 본인의 자유죠. 10살 넘은 아이들이 자기 말 하듯이 그냥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4차 산업 플랫폼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해피캐시나 이 프로그램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1단계로서 7단계까지 어느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앱의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8단계, 9단계 넘어가서 급속도로 사람들이 빨리 돈을 인출하는 방식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농수축산에서 해서 먹고 쓰고 하는 이 정도 했으면 대량으로 거액이 인출되는 사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이 고가의 뭐 명품이라든가 고가의 뭐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느 누구도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이 회장님 혼자 회장님께서 리스크가 있었던 그 과정을 크로스 체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배단장님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기부나 신부나 투자 받으려면 최소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채워오라고 했더니 어느 누구도 채워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개인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너무 이렇게 조금 자의적으로 물론 4차 산업에 대한 것들을 처음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신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구조였고 반기를 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지는 그리고 지금 오늘서도 서초소에서 조사가 들어왔고 또 우리 손이사한테도 조사를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지금 아직 사기가 정리된 것도 아니고요. 28일은 방파법에 대한 사건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오늘 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변호사, 사건만 맡은 변호사면 제가 사건 맡은 변호사에게 저런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 그 진행되면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각자가 어쨌든 그 신탁에 따라서 진행될 때는 여러분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지 회장님 단독적인 어떤 의견 갖고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채권단 의견과 회장 의견이 함께 조율되어서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건 만드는 것이고 본인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삼자 대면할 거 없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 하여튼 여러분도 좀 시간 좀 기다리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오늘 이 정도로 아주 모함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대면한 걸 대면할 게 없이 저걸 보시면 되잖아요. 예? 뭘 대면하냐고요? 예? 저기는 손 팀장하고 김상대행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생신경권에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회생이 들어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고요. 예. 예. 어쨌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수가 하는 거고 일부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내면서 조직화하는 분들이 이걸 하도록 저는 하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그 정도 아시고요. 또 회장님이라도 먼저 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거에 따라 처리했고요. 회장님께서 뭐 다르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내가 회장님 만나서 그럼 난 단독으로 회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이지 내가 저런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엄 변호사는 들어온 적이 그러니까 엄 변호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상현 대행은 저기 회장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회장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